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수학학 05 무리식 그리고 05가 06이네요. 자, 06 무리식과 무리함수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식과 무리함수 수업해 보도록 하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을 살짝 정리하고 가보도록 하자. 자, 중학교 때 배웠던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A의 제곱근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자, A의 제곱근의 뜻 암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A의 제곱근의 뜻은 뭐냐면 되게 쉬워요. 볼까?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라는 의미예요. 그렇구나. A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A가 되는 수구나요. 자, 그런데 제곱했을 때 A가 되는 수에는 어떤 수가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는 두 개의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니까 봐요. 와, 제곱을 했는데 뭔지 모르지만 X를 제곱을 했더니 A가 됐어 라고 이렇게 식을 세웠을 때 이 등식을 만족하는 무슨 값? X값, A값? X값이에요. X값. 그치? 바로 이 X 자리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X값을 우리는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 못 오는구나. 예, 카이스트 뭐 어디 갔는데 깜빡했네. 자, 열심히 듣기 바래요. 예, 기억났어요. 저도. 신경을 못 썼네.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외우셔야 되고요. 요거는 무리식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완벽히 기억하셔야 되는 것. A가 0 이상일 때 A의 제곱근이라는 말이 나왔어. 그럼 A의 제곱근 했을 때 우리 뭐라고 식을 써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고 쓰셔야 돼요. 하지만 제곱근 A라고 나오면 뭐라고 써야 됩니까? 루트 A라고 써야 돼요. 자, 이 제곱근의 영어가 뭔데? 루트거든. 즉 얘는 루트 A, 그냥 루트 A 이렇게 써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두 개 좀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었다. 맞나? 네. 자, 그러면 이제요, 이 녀석의 개념을요 조금 확장해서 고등학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등학교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A의 제곱근뿐만 아니라 A의 세제곱근, A의 네제곱근, A의 다섯제곱근, A의 n제곱근 이런 개념을 배울 거예요. 근데 이미 여러분은 따라 배웠어요. A의 제곱근은 뭐라고?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라고 했죠. 그러면 A의 세제곱근은 뭘까? 세제곱해서 A가 되는 수. A의 네제곱근은 뭘까? 네제곱해서 A가 되는 수라고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보통 제곱근을 뭐라고 써요? 제곱근을 어떻게 씁니까? 루트 이렇게 쓰죠. 그러면 수학에서 말하는 세제곱근은 이미 배웠을 것 같은데 어떻게 쓴다? 3자를 조그맣게 밑에 쓰고 이렇게 루트를 붙여줘. 얘는 3루트라고 읽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항상 뭐라고 읽는다? 세제곱근이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자, 네 제곱근은 수학에서 어떻게 쓴다? 이렇게 사자 조그맣게 써주고 루트를 붙이고 읽을 때는 네 제곱근이라고 읽는다요. 그럼 얘네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 지수로 바꾸면 어떤 수의 3분의 1제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루트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어떤 수의 2분의 1제곱이라는 의미를 가진 거고. 자, 네제곱근은 어떤 수의 4분의 1제곱이라는 이런 수학적 의미를 가진 수야. 그럼 당연히 얘는 4제곱하면 안에 있는 수가 나오겠지. 얘는 세제곱하면 안에 있는 수가 나오겠지. 얘는 제곱하면 안에 있는 숫자가 나오겠죠? 그런 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밑에 봤더니 루트 16이 있네요. 얘는 무슨 수야? 제곱해서 16이 되는 양수예요. 뭐 되겠습니까? 4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세제곱근 8이 있네. 얘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세제곱했을 때 8이 되는 양수라는 의미야. 어떤 수가 있을까? 2가 되는 겁니다. 자, 얘는요 4제곱해서 16이 되는 양수래요. 뭐가 될까?
2가 되겠죠. 자, 얘는요.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나오는 음수랍니다. 뭐가 될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얘는 5제곱해서 마이너스 32가 되는 음수랍니다. 마이너스 2 되겠죠. 제곱해서 25가 되는 양수 5가 되겠죠.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27이 되는 양수야 음수야 딱 보니까 음수 뭡니까? 마이너스 3이에요. 4제곱해서 81이 되는 양수 3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이중근호의 변형이라는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양에게 묻고 싶다. 3학년 1학기 드디어 끝났나요? 3회 1학기 끝났나요? 왜 진도를 안 빼고 계십니까? 그냥 쭉 개념이라도 우선 정리하지. 어디까지 나갔어? 응? 마지막 2차 함수? 네. 열심히 해. 이번 주에 끝내요. 네. 공부가 얘들아 별게 아니야. 애들은 되게 공부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마인드가 어떤 줄 알아요? 그래?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보통 예를 들어가지고 이 책 한 권 예를 들어서 뭐 수학 욕구 하반이죠. 수학 하반 같은 경우는 한 예를 들어서 30시간 정도면 끝나. 강의로는 30시간 분량이야. 그럼 애들은 어떤 애들은 와 수학하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과정 이렇게 생각을 하는 애들은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에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무슨 생각해? 그거 강의 30시간만 들으면 끝나는 과정이야. 30시간? 이틀도 안 되는 시간인데? 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인 거야. 그래서 유정양에게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예. 너가 지금 남겨둔 그 2차 함수라는 과정은요. 만약에 선생님이 강의를 했다라고 하면은 2시간 이내로 끝나는 과정이에요. 그냥 하세요. 계속 미루지 말고 꼴랑 2시간 때문에 내가 매일 고민할 것인가? 하고 넘어갈 것인가? 알겠지? 하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이중근호의 변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녀석을 루트 제곱근이라고 부르지만 근호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이중근호라는 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야. 와우, 선생님, 그러면 이런 건 3주 근호 되겠네요. 선생님, 이렇게 가는 건 무한근호 되겠네요. 맞아요. 이름 붙이기 나름이에요. 얘 뭐라고? 이중근호예요. 자, 그런데 이 이중근호 문제가 나오면 너희들이 어떤 수학 문제를 푸는데 이중근호가 나오면 얘는요 변형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자, 그럼 우선 묻자. 너희 루트 엄청 싫어하지? 맞아? 루트 엄청 싫어요. 왜? 더럽고 지저분한 애야. 무리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안에 또 루트가 들어있어. 얘 좋아? 싫어? 엄청 싫어요. 그래서 이 엄청 싫은 뭔지도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일수를 최소한 이런 상태로 바꿔주는 걸 우리는 이중근호의 변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중근호의 변형은 뭐 아무렇게나 막 되는 게 아니고요. 아주 예외적인 딱 2가지 구조에서만 가능해요. 선생님, 그러면 그 2가지 외의 구조가 나오면 그땐 이중근호 변형 어떻게 해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문제는 절대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변형 가능한 문제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자. 이중근호의 변형 첫 줄 큰 소리를 한 번만 읽고 넘어갈까? 시작! 이중근호의 변형. 루트 속의 또 루트에서 또 루트를 없애는 변형이다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딱 2가지 경만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2가지가 변형 가능한 경우예요. 루트 a 플러스 b 플러스 2 루트 ab, 루트 a 플러스 b 마이너스 2 루트 ab 식이요. 딱 요런 구조로 생길 때만 이중근호를 변형시킬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작업을 할 텐데 작업하기 전에 문제의 편의성을 위해서 요런 약속을 좀 걸고 들어갈게요. a, b 모두 양수고 a가 b보다 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할 겁니다. 자, 그럼 묻자. 루트가 있어요. 이 루트를 벗겨내는 방법, 루트를 하나 없애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안쪽에서 제곱을 하거나 바깥쪽에서 제곱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안쪽에서 제곱하고 바깥쪽에서 제곱하고 이때 얘는 뭐로 나와요? A. 얘는 뭐로 나온다고 중학교 때 배웠나?
절대값 A로 나온다 라고 배웠지. 중요한 건 근호가 없어졌다는 사실이야. 2분의 1승하고 제곱, 2분의 1승하고 제곱은 사라진다. 얘는 좀 특이해서 루트가 붙는 케이스지만. 자, 그래서 우리 무슨 생각을 하냐면 루트 이렇게 이중으로 있는 거 하나 없애려면 안에 있는 값이 뭐가 돼야겠다? 완전 제곱식이 돼야겠다예요. 안에 있는 값이 뭐가 돼야겠다? 완전 제곱식이 돼야겠다예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하자. 너희들 눈에는 얘가 완전 제곱식으로 보여? 안 보여? 보이는 사람만 손 들어볼까? 휙! 두 사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A는요 이렇게 바꿀 수 있어. 그치? B는요 루트 B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어. 왜? A는 루트 A, 루트 A랑 같은 수거든. 그죠? 그리고 A, B는 양수기 때문에 루트를 이렇게 쪼갤 수 있어요. 그러면 마치 구조가 이런 느낌 아니야?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y. 얘는 x 플러스 y의 제곱과 같다. 얘는 뭐와 같다? 루트 a 플러스 루트 b의 제곱과 같다. 얘는 곧 뭐다? 완전 제곱식이다 라고 볼 수 있어야 돼요. 되겠습니까? 다시 이제 봐봐. 얘를 지그시 보면서 보는 능력 되게 중요해. 자, 요거요 두 번만 읽으면서 얘가 완전 제곱식이야 이런 식이었어 라는 거 염두에 두도록 하자. 시작! a 플러스 b 플러스 2 루트 ab는 완전 제곱식.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식 바꿀 거예요. 그래, 얘는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루트 b의 제곱 플러스 2 루트 a 루트 b이므로 루트 a 플러스 루트 b 전체의 제곱이 들어가서 원래는 절대값 루트 a 루트 b지? 그런데 a, b 모두 양수기 때문에 절대값 안 붙여도 되죠. 절대값도 사실 우리에겐 부담이니까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걸 우리는 이중근호의 변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똑같은 작업을 여기에서 할 거예요.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2 루트 a 루트 b. 이 녀석은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전체의 제곱이 돼서 원래는 뭐로 나온다? 절대값 붙여 나와야 되는데 a가 b보다 크지? 그러므로 절대값 안 붙이고 그냥 이렇게 나와도 된다 안 된다? 된다예요. 얘를 왜 달아뒀다? 절대값 안 붙이려고 결정해 놓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나? 예. 자, 유정량 여기까지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 설명할게요. 이게 이중근호의 변형이기는 한데 앞으로 우리는 이런 작업, 중간 작업 안 해요. 그냥 어머 이중근호의 변형이네, 답은 얘야 라고 막바로 가셔야 돼요. 어머 이중근호의 변형이네, 답은 얘야 라고 막바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갈 땐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볼까? 자, 우리는요 요 이 앞에 플러스가 나오면 요 중간에 플러스가 오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요 중간에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건 알았지? 그리고 요 식이 루트 더하기 루트 빼기 루트라는 건 알았어. 그럼 이제 뭐만 찾아내면 돼? 도대체 A하고 B 어떤 숫자가 들어갈까만 찾아내면 돼요. 근데 봐, 어떤 숫자인지 모르지만 바로 요 자리가 두근의 합자리, 요 자리가 두근의 곱자리. 그럼 합자리와 곱자리만 보면 우리 보통 A, B 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루트 5 플러스 2 루트 6이라는 녀석이 나와 있어. 딱 보니까 어머! 이중근호네. 아주 완벽한 이중근호예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가 바로 무슨 자리야? 합자리. 얘는 곱자리예요. 더해서 5가 나오고 곱해서 6이 나오는 수를 부르기는 부르는데 항상 큰 수부터 불러야 돼. 자, 곱해서 몇이 된다? 6. 더해서 몇이 된다? 5가 되는 두 수. 찾아봐. 큰 수부터 부르면 3, 2 이렇게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딱 보면서 그래 3하고 2네 루트 3 플러스 루트 2야.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연습해보자. 얘 뭐야? 더해서 7, 곱해서 12가 나오는 두 개의 숫자 큰 수부터 부르면 4, 3, 2예요.
그래서 얘는 루트 4. 어머, 마이너스 나왔네. 마이너스 루트 3. 근데 루트 4가 뭔데? 2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중근호의 변형이에요. 엄청 쉽죠? 자, 그래서 우리요 이중근호 변형의 핵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중근호를 쓰기 위해서는 항상 완전 제곱식의 필수 요소지요. 또 루트 앞에 반드시 플러스 2나 마이너스 2가 있어야지만 이중근호의 변형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렇구나. 또 루트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2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항상 큰 수, 작은 수 누구부터 쓰는 습관을 들인다? 큰 수부터 쓰는 습관을 들이면 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선생님이요 1번부터 8번까지 달아 나왔는데요. 자, 여러분이 여기에 나와 있는 1번부터 8번까지만 이중근호의 변형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으면 시중 어떤 교재 문제도 다 풀 수 있다. 지금 수학 하를 배웠던 학생도 있고 안 배웠던 학생도 있으니까 우선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드릴게요. 다 하면 좋고 중간에 막히면 거기에서부터 선생님하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세요. 시간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는 부분 생겨요. 다 됐니? 우리 공부 좀 하자. 두 번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 같이 보면서 어디에서 막히는지 보고요. 막힌 부분만 이제 해결하면 여러분은 엄청 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 보도록 하자. 우선 첫 번째, 더해서 5, 곱해서 6이 되는 두 수는 3, 2. 그러므로 루트 3 플러스 루트 2. 자, 이 녀석 더해서 7, 곱해서 12가 되는 두 개의 숫자는 4, 3. 그러므로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 즉 2 마이너스 루트 3 됐어요. 자,
더해서 10 곱해서 21이 되는 두 개의 숫자는 7, 3. 그래서 루트 7 플러스 루트 3 됐습니다. 자, 4번을 딱 봤더니 좀 문제가 있지. 또 루트 앞에 2라는 숫자가 필요한데 4가 있네요. 그래서 약간 변형해 줍니다. 어떻게? 7 플러스 2 루트. 그럼 2가 루트 속에 들어가면 4로 들어가니까 12 이렇게 나오지. 이제 우리 이진구는 변형할 수 있겠다. 더해서 7 곱해서 12가 나오는 두 개의 숫자는 4, 3. 그래서 루트 4 플러스 루트 3 일명 2 플러스 루트 3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또 루트 앞에 2가 필요한데 2가 안 보이지? 그럼 24에서 뽑아낼 수 있겠네? 4, 6에 24니까 4가 루트 밖으로 나오면 2가 될 테니까 얘는 루트 5 마이너스 2 루트 6 이런 식이 됐어요. 더해서 5 곱해서 6이 되는 두 개의 숫자는 3, 2. 그래서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써줬습니다. 자, 6번 보니까 3은 필요 없지? 루트 속에 집어넣어. 12에서 2를 뽑아낼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래서 필요 없는 건 집어넣고 필요한 건 뽑아냅니다. 그럼 몇이 될까? 4 나와서 3 남았는데 3 들어가니까 9로 들어가서 27로 들어가겠네요. 더해서 12 곱해서 27이 나오는 두 개의 숫자는 항상 큰 수부터 9, 3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트 9 플러스 루트 3. 그런데 루트 9는 몇이다? 3이다. 그래서 이렇게 바뀔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7번, 8번 막혔나요? 7, 8. 자, 예제항도 7, 8 막히셨습니까? 예. 2가 필요한데 2를 루트 속에서 뽑아낼 수 없지? 이럴 때는 우리 뭔 짓을 하냐면요. 분수식의 성질. 분모 분자에 똑같이 2를 곱해줘도 분수식의 값에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분모 분자에 모두 2를 곱해줬더니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려요. 자, 결국 이 식은요. 루트 2분의 루트 8 마이너스 2 루트 15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풀어보자. 더해서 8 곱해서 15가 나오는 두 개의 숫자는 5. 항상 큰 수부터 5, 3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 요거 분모의 유리화 해주셔야겠죠? 분모 분자에 몇을 곱한다? 루트 2를 곱한다. 그러면 2분의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6이라고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8번도 할 수 있겠지. 쓸데없는 3은 집어넣고 2는 없으니까 분모 분자에 곱해서 푸시면 되는 겁니다. 8번 한번 풀어보세요. 다 하셨습니까? 예. 루트. 자, 2 적습니다. 7이 14. 여기 2 적었어요. 그런데 필요 없는 3을 루트 속에 집어넣으면 9, 5, 45 나오겠네요. 결국 루트 2분의 뭐 나오겠습니까? 막바로 가자. 더해서 14 곱해서 45가 나오는 두 개의 숫자는 9, 5. 그래서 루트 9 마이너스 루트 5 나오네요. 자, 결국 분모의 유리화 한번 정리하고 할까? 예. 얘는 3 마이너스 루트 5인데 분모 분자에 루트 2 곱해줍니다. 예. 이와 같이 정리가 되더라. 자, 이 정도만 알면요. 이중근호는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밑에 개념 간단히 보고 갈게요. 삼중근호의 변형. 일명 어떻게 생긴 꼴? 하나, 둘, 셋.
이렇게 생긴 꼴의 문제가 나오면 이중근호의 변형을 이용해서 속에서부터 차근차근 풀어서 벗겨내시면 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네.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도록 하자. 예. 자, 전체 값은 정수 플러스 소수다 라는 문제 유형이 나왔어요. 자, 요 유형은 왜 나오는 거냐면요. 루트라는 값은 어떻게 생긴 값이야? 간단한 정수 부분에다가 아주 지저분한 무한히 나가서 뒤에 뭐가 오는지 모르는 아주 지저분한 소수 부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출제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에게 야, 여기에 어떤 되게 지저분한 루트가 있는데 얘의 정수 부분은 뭘까? 얘의 소수 부분은 뭘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해요. 자, 그런데 사실은 오씨, 얘의 소수 부분이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끝없이 무한히 나가는데 못 구해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소수 부분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는 사실은 소수 부분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뭘 구하는 문제다? 정수 부분을 구하는 문제예요. 왜? 이 소수라는 것은, 이 지저분한 소수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전체 값에서 내가 구해놓은 정수를 빼버리면 이게 곧 소수기 때문이야.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보도록 하자. 전체 값이 정수 더하기 소수일 때 소수는 어떻게 구하는 거다? 전체 값에서 내가 구해놓은 정수를 빼버리는 것이다예요. 자,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기 어려운 소수는 구하기 쉬운 정수만 구해내면 구할 수 있다. 즉, 정수 부분을 구하는 것이 문제의 관건이다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정수 부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와 같이 숫자가 나와 있죠? 예. 얘가 뭐예요? 정수로 1이에요. 루트 4는 몇입니까? 2예요. 루트 9는 몇입니까? 3이에요. 자, 루트 16은 몇입니까? 4예요. 와, 루트 속에 제곱수가 들어가면 제곱되기 전 상태의 숫자와 같구나. 얘는 정수로 딱딱 떨어지지. 그럼 우리 뭘 할 수 있어? 요 사이에 낀긴 루트 2하고 루트 3은 1점 엥엥엥엥엥엥 더러운 애들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요런 문제 손쉽게 계산하고 싶으면요. 예, 그냥 막 1점 엥엥엥 이렇게 계산하면 정신이 없단 말이지. 그래서 1.5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문제를 푸세요. 루트 2건 루트 3이건 그냥 에이 몰라 1점 몇인데 계산하기 힘드니까 1.5라고 놓고 풀자. 왜? 나는 정수분만 구해내면 되기 때문에 소수는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럼 루트부터 루트 8까지는 몇이구나? 2.5처럼 생각합니다. 루트 10부터 루트 15까지는 마치 3.5처럼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실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나와 있어요. 각 수의 소수 부분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무리수의 소수 부분을 구하는 문제는 사실 소수 부분을 구하는 게 중요하다, 정수 부분을 구하는 게 중요하다? 정수 부분이에요. 그러면 봐, 7. 루트 3은 대략 몇 정도로 생각하랬어? 1.5. 7에서 1.5를 빼요. 그럼 몇입니까? 5.5 정도 되나요? 와, 얘는 정수 부분이 몇이구나? 5구나 라고 이렇게 손쉽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수 부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요. 전체 값에서요 정수 부분을 빼면 돼요. 즉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핵심은 전체 값 빼기 정수를 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보도록 하자. 자, 선생님이 이렇게 냈더니 어떤 학생이 이렇게 푸는 거야. 와, 1.5의 2배는 3이니까 얘는 6이네요. 이렇게 푸는 거야. 비극의 시작이야. 자,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푸시면 안 됩니다. 자, 얘는 루트 속에 다 집어넣어야 돼. 다 집어넣으면 몇이 돼? 4, 3, 12 나오지. 자, 12는 루트 9와 루트 16 사이에 있네요. 그러므로 몇 점 몇이다?
3.5이다요. 와, 얘는 정수 부분이 몇이겠구나? 6이겠구나. 그러면 소수 부분은 어떻게 구한다? 전체 값 우선 적어놓고 여기에다가 정수 부분만 빼면 되는 겁니다. 즉 2 루트 3 마이너스 3 얘가 소수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밑에 있는 문제 풀어볼 수 있겠죠? 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답 달아놓을게요.